고등학생은 행복할 수 없다.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너이죠. 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입시 비타민 방송 이주TV 김세형입니다. 오늘은 전 국민의 입학 사정관화를 위해서 좋은 정보를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아발론의 입시를 책임지시는 박지훈 소장님 나와 계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This one here's for the grown. This one here's for the grown. Yes. For a moment, I'm living my life like I know. That I know.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하지만 이제 시작되는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학생들에게 또 좋은 정보 많이 정리해 주셔서 나오셨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쟁률과 입시 요강 분석, 그리고 외고 국제고 등의 입시 요강 분석 등을 오늘 좀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게 부로 한 2부 정도 쪼개서 나갈 테니까 많이 꼭 끝까지 다 계속해서 끝까지 완독, 완강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료 조사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부터 소개해 드릴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전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전국에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사고의 경쟁률의 변화에 대해서 일단 살펴볼까요? 자, 전사고 경쟁률의 변화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한 2021년도까지는 사실은 자사고 폐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네. 사실 그때까지는 경쟁률이 계속 좀 하락하는 구조? 많이 하락. 이런 구조들을 계속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 수능 정시 확대? 정시 40% 이상 확대 주요대 때렸잖아요. 네네. 이제 네. 그거 터지면서 수능에 강한 자사고들이 있어요. 상산고나 이런 학교들. 그런 학교가 갑자기 반등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이제 좀 발생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2023학년도 되면서 아이들이 갑자기 늘어나요. 황금 돼지띠. 그래서 학령 인구가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한번 툭 튀는 그 시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고맘때 이제 자사고 유지붐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정권 교체 얘기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쟁률 상승이 이제 동반이 됐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2023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지금 입학한 애들이죠. 24학년도? 2024학년도. 요때 이제 학령 인구 감소가 황금 돼지띠에서 딱 뛰었다가 이제 다시 떨어지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하락하는 요 정도 상황을 지금 가지고 온 상황이에요. 가지고 온 상황이고, 이게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의 흐름보다 이걸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올해 우리 애가 지원할 건데 올해는 일 것 같아요. 올해는 일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입시는 대입에서도 그렇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아있는 생물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정확한 예측이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예측이라는 건 불가능하고, 저희도 이제 계속 주시해 봐야 이 변화들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게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요인은 학령 인구가 다시 또 감소하는, 한 25,000명 또 감소하거든요. 분산 민원이. 그래서 학령 인구 감소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2022학년도. 그래서 학령 인구만 놓고 보면 2022학년도의 경쟁률 선을 맞추는 게 맞다. 그 정도 선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주요대 수능 비율 유지 발표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수능에 지금 강한 자사고들은 그 부분 때문에 상승률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요건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중3 학생들부터 이제 고교 학점제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 고교 학점제라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다양한 수업이 학교에 오픈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픈될 수 있는 학교랑 아닌 학교를 제가 봤을 때 갈라질 것 같은데, 사실 이 오픈되는 학교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줄 수 있느냐. 아무래도 교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시든 고등학교든 학교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느껴봤던 게, 교육의 목표는 딱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준다면 아이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거다. 요거 믿음 하나 가지고
무제한의 투자를 해야지만 교육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재단, 비용이 많은 학교는 많은 수업들이 열릴 거고 그게 잘 안 되는 학교는 온라인 위주의 이제 수업이 열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학교들 그게 이제 또 자사고들에 좀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학교들이 또 경쟁률 확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가 사실은 자연계는 의대로 굉장히 귀속되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의대 확대 이야기 나오면서 이렇게 자연계가 강한 또 자사고들, 전국대 자사고나 뭐 서울형 자사고나 이런 학교들의 경쟁률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사실은 학령인구 감소보다 플러스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경쟁률이 상승하는 구조로 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끝내는 마지막에 이제 3학년이 되면 중3이든 고3이든 사실은 이제 조금 전략적으로 따져야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더 자기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게 맞는데 사실 그 전체 그림은 얘가 이제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얘한테 좀 더 맞는 학교를 찾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이제 조금 더 넓게 보면 그런 마인드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옳은 정보와 지식을 계속해서 전해줄 수 있는 학교를 찾기 위한 팁을 아까 사실은 말씀하셨는데 그 전국 단위 자사고가 총 10개 있는 것 중에 전국 일반 모집을 좀 미실시? 네. 하나고를 지원 나머지 9개의 학교들에 어느 학교를 지원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말로 이 학교들이 어느 정도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가, 교사 수가 몇 명인가, 이런 부분 꼭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3학기제를 하는 학교들이 좀 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 학기제라는 것은 실제로 뭐 1학기, 2학기, 3학기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 겨울학기라든가 방과후 학교 이런 것들 또 다른 학교로 이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하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도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사실은 경쟁률이 내려가는 게 맞지만 하지만 정시 모집, 고교학점제, 의대 확대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사고의 경쟁률은 좀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죠? 일단은 그거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그냥 저도 이제 아는 선생님들이랑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쪽에 그 서울 쪽, 특히 이제 강남 쪽은 벌써 움직임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 지원하려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 외국 국제고 해가지고 이제 특목고까지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금 일단은 예,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중위권까지도 이제 고민을 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일단 그런 경쟁률의 상승은 좀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외국 국제고라고 하면 어쨌든 보는 과목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사고는 그래도 여러 과목을 보잖아요.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입시 전형도 있고 뭐 반영하는 과목도 차이가 있고 하지만 특목고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반영하는 과목 수가 제한되니까 내가 중위권이지만 사실 지원이 가능한 친구들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도 그 대학에 고등학교 진학 후에 대학까지 루트를 설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정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별로 혹시 이 학교는 경쟁률이 이럴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추측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원래 이런 거는 돗자리 깔고 방송해야 재밌는 거거든요. 네. 돗자리를 깔 수는 없지만 근데 일단은 뭐 흐름을 제가 이제 지켜봐왔던 흐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돗자리입니다. 네. 일단 인천 하늘고 같은 경우는 여기가 그 인천 그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가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여기 학부모님들이나 거기 분위기가 외부로 나가는 것들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 경쟁률은 지금 지역적 특성들이 좀 많이 반영되는 구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지금 작년 경쟁률이 4.12 정도였는데 요거보다 조금 오르는 정도? 그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느낌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하긴 또 이게 전국 단위 모집하는 인원도 적어가지고 이게 썼다가 떨어질까봐 네, 좀 지원하기도 마음이 좀 쫄린다. 네, 겁이 난다. 이런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 인천 하늘고는 야, 이건 이렇게밖에 안 뽑나 싶은 약간 야속한 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인천 하늘고가 사실은 그 인천공항공사에서 만든 학교고, 그러다 보니까 공항공사 임직원을 위한
교육이 사실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전국에서 이제 25명을 뽑고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미달이 나면 조금 더 추가되는 요 정도 인원이고 그러다 보니 사실 선발 인원이 굉장히 작아요. 너무 근데 적어요. 여기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B가 하나 있으면 그거를 A로 올려주세요. 네. 그러다 보니 네. 그 B가 하나 이제 발생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의 이제 경쟁이 좀 발생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경쟁률이 그러다 보니까 되게 높게 나와요. 높게 잡히고 지금 뭐 작년에 4.12 나왔는데 와. 예년에는 제가 이제 그 입시가 조금 고등학교 입시가 활성화됐을 때 막 7대1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면접 질문도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와. 면접 질문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생각해야 되는 학교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하지만 모두의 관심은 사실 외대부고와 상상고 아닙니까? 그쪽에 하죠. 네. 네, 하늘고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약간 비선호할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네. 근데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가고 싶은 워너비 학교 1등을 꼽으라면 당연히 외대부고일 것 같아요. 네. 자, 외대부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대부고는 지금 작년 이제 전체 경쟁률이 3.24대 1이었는데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정도가 맞다. 사실 외대부고 경쟁률이 이 정도 선에서 맞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경쟁률이 너무 높은 게 전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경쟁률이 너무 높아진다라는 건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고 그러면 사실 조금 그냥 뭐 가고 싶다는 그냥 마음만으로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근데 원서를 쓸 때. 네, 원서를 쓸 때.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그걸 통해서 이제 기회를 좀 박탈당하는 상황들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네. 학교에서 보통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한 3대1 정도 되면 사실 우리 학교 지원할 애는 다 지원했다. 사실 그거 이상 올라가는 게 꼭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학교에서도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가 조금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추세나 방향을 봐서는 이거보다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대부고 인기는 주로 이제 서울 강남 쪽에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 같고 핵심 지역이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도 느꼈던 게 강남권이랑 그 분당권이랑 해서 교육 특구들 있잖아요. 그쪽들이 거의 지원자들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죠. 대치동의 학원가에서도 외대부고 특집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오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정보를 좀 많이 얻고 자꾸 노출되다 보면 저 학교 정말 좋아. 물론 좋은 학교는 맞는데 그래서 자꾸 약간 세뇌당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가보면 만만치 않다. 교육과정도 만만치 않고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으니까 우리 최종 목표는 대학이고 아이들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커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생각해 보시고 적절한 경쟁률을 유지하실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네. 3대1 넘어가면 약간의 허수가 발생하는데 우리 애가 진짜로 괜찮은 학생 한 번은 생각해 보면 뭐 대화를 나눠볼 수 있잖아 학생이랑. 그쵸. 너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살고 싶어? 얘네 경쟁이 엄청 치열한데 괜찮겠어? 경쟁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네, 그 안에서 성장하는 친구도 있고요. 경쟁을 너무 싫어하고 부담 가는 친구도 조금 있어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중학교 때까지 당연히 상위권이니까 지원했을 건데 가서 만약에 중위권 이렇게 되거나 뭐 그랬을 때 못 견디는 친구들도 꽤 있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네, 전학 가거나 막 이런 친구들. 네. 그러니까 마음 아픈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은 심사숙고 해주면 사실은 좋겠다. 그러니까 외대부고 같이 이렇게 최상위권이 좀 많이 모이는 학교는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말리는 케이스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성적에 되게 민감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성적이 안 나오면 기분 나쁜 게 정상이다. 정상이. 그게 기분이 안 나쁘면 네가 이상한 거다. 정상인데 그런데 이게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자존감이 너무 극도로 무너진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심각하게 슬퍼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적이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 학교에 갔을 때 사실은 되게 불행해질 확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 그런 친구들은 제가 도리어 말려요. 너는 여기보다는 조금 경쟁 상대를 낮춰서 그래도 일정 수준의 성적이 나오는 것들 이게 더 행복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실 한국에서 그 고등학생으로 산다는 게 제가 이제 뭐 요즘 설명회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 어머님들,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아이가 우리 한국에서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좀 더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그러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최상이네요. 그렇죠. 갔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는 한국에서 고등학생은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하면 대학 가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한국의 고등학생은 행복할 수 없다. 다만
힘들다는 걸 조금 덜 느낄 수는 있다. 힘들다는 걸 좀 덜 느낀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뭔가 주변에 자극을 많이 받아서 뭔가 새로운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가 즐기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모인 학교로 가면 힘들다는 걸 조금 덜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앉아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그런 친구들이 모인 사회에 가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앉아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그냥 일반적인 학교 그런 학교에 이제 가게 되면 실제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뒤에서 이제 쟤는 왜 쉬는 시간에 공부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애가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입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자기랑 비슷한 친구들이 모인 사회에 가면 힘들다는 느낌을 좀 덜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마인드로 학교를 선택하는 게 학생한테 제일 좋지 않을까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외대국어를 보통 제가 추천하는 아이들은 그런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에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욕심이 좀 많아야죠. 나도 이게 하고 싶어 라고 해서 활동을 자기가 더 늘려갈 수 있는 친구들. 그래서 활동을 더 늘려감으로써 사실은 본인이 본인 시간을 쪼개서 쓸 수 있는 친구들. 그래서 하루에 심한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그런 친구도 봤어요. 하루에 5시간씩 자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근데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계속 늘리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 밖에 자기가 줄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그런 학교에 가면 되게 행복하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 몸은 힘들겠지만 마음은 그래도 행복하게 3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보통 추천하는 편이에요. 근데 외대부고 진학을 희망하는 어머님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전 2가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첫 번째는 정말로요, 선행을 막 엄청 땡기고,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 때 소장님 나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선행을 엄청 땡기고 심화를 엄청 많이 했다고 해도 그 학생이 정말 대부분의 케이스가 막 이렇게 성공하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멘탈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집에서 케어하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고교 학점제 하에서도 외대부고를 지원했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얘기를 좀 생각해 보시면 1등급이 10%니까 누구에게나 좀 열린 기회 같지만 정말 내가 성적을 못 받았을 때 못 견디는 친구라면 내가 1등급도 못 받았어 하면서 좌절할 가능성도 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의 유형을 꼭, 우리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를 꼭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